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꼭 1년 만이네요. 우리 도치맘 카페맘님들하고 만나게 된 게 1년 만인데, 올해 강연을 많이 안 했어요. 이제 좀 베트남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2번을 하게 됐는데 꼭 그 도치맘과 다 관련이 있네요. 작년 1월 15일 날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그 젠틀맘님께서 부산 남문초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아마 지금까지 강연한 것 중에 가장 많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강당에서 아주 성황리에 강연을 좀 했었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지금들 들어오고 계시니까 시작하기 전에 좀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달력을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공부하면서 보니까 댓글을 많이 남겨 놓으셨던데요. 달력이 지난번 설명에서 다 좀 못 보여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읽은 건수만큼 이렇게 스티커를 붙일 수 있어요. 뒤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스티커가 부착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00권까지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올해 3월 23일부터 영어 독성 선발 대회를 한다, 이런 일정표, 우리가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일정표들도 여기 같이 있으니까 아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공부해서 받으시게 될 거고, 이미 이용하고 계시던 분들은 올해 달력을 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도치맘 카페에 가시면은 오늘 제 라방을 한다는 공지글이 있습니다. 그 공지글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50분 선정을 해서 달력을 보내드릴 텐데, 주소가 필요하죠. 저희 쪽지글로 도치맘의 닉네임과 그 다음에 받으실 주소, 연락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달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오늘 축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좀 살짝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 해피맘님하고 자녀교육 얘기를 쭉 하다가 제가 이제 저희 딸내미가 유학하던 때 몇 가지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을 해외에서 다니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막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로 책 읽는 속도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세이인데, 좋은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여튼 많은 책을 읽어야 좋은 에세이가 나오는 것 같더라.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해피맘님이 욕심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좋은 것들은 우리 카페 어머님들하고 회원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으니까 급하게 라방을 좀 한번 해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또 도치맘에서 요청하는 거는 또 거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30분이 들어오셨군요. 네, 오늘 진행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니까 가볍게 딸들 키운 얘기, 경험을 좀 같이 공유를 하고요. 오늘 메인이죠. 언어 능력의 중요성하고 어떻게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그리고 당부사항, 그리고 제가 시간 배분에 항상 실패를 하는데요. 도치맘에서 할 말이 되게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못했는데 오늘은 마무리 제대로 하고 시간 여유 되면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딸들을 돕고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어머님들이 아셔야 서로 좀 공감이 되고 이해를 하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죠. 저는 딸이 둘입니다. 딸이 둘인데, 큰딸은 특목고인 용인외고를 졸업을 하고
고대 경영에 갔다가 한 학기 마치고서는 해외 NYU 아부다비로 그 4년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하고 왔어요. 지금은 증권회사에서 해외 채권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역시 그 언어 특기자 전형으로 연세대 언더우드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제 졸업 충족 요건은 다 채웠고요. 취직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다 해방이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로스쿨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로스쿨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은 좀 더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녀들 키우는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의를 보이시는 대부분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 교육에 굉장히 열의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저는 공부보다는 자녀와 많은 공감을 좀 가지시고 즐거운 추억을 좀 많이 만드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큼 지나와서 보니까 그 추억을 공유하는 게 참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지금 딸은 여의도가 직장이어서 저희가 집이 분당인데요. 분당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이 사실상 좀 어렵죠. 그래서 그 마포에다가 오피스텔을 얻어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집에 뭐 꿀 붙여놨냐라고 친구들이 그럴 정도로 거의 매주 집에 옵니다. 집에 오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일요일 날 아침이면은 토요일 일요일이면은 항상 빵을 굽고 그 아침에 커피를 내립니다. 빵을 제가 뭐 만들어서 굽는 건 아니고요. 그 식빵만 뭐 한 20년 넘게 이렇게 만들어 온 장인이 있습니다. 저기 홍대 근처에 가면 거기 이제 그 사다 놓고 냉동실에 넣어 놓고 이제 슬라이스해서 아침에 이제 구이기에다가 딱 굽습니다. 굽고 그 커피를 내리면 그 빵 굽는 향기와 커피 내리는 그 커피 향이 굉장히 그 향수처럼 그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혼자 있느니 이렇게 집에 가서 같이 그 빵을 구워서 커피와 같이 먹는 거를 좀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발사믹, 좋은 올리브 오일을 조금 구비해다가 찍어 먹으면 갓 구운 빵처럼 아주 맛있게 잘 먹게 됩니다. 둘째 딸인 경우에는 지나고 보면 고3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그럽니다. 어쩌면 가장 힘든 시기였을 텐데 그때 고3 때 날마다 아침마다 아빠가 커피를 내려서 아이스 커피를 만들어서 보온병에 넣어주고 차로 학교까지 태워다 주고 그런 호사를 누린 그 기억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대우받으면서 고3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3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과는 이렇게 공부로만 너무 접근을 하다 보면 그 추억을 공유하거나 그런 게 좀 많이 힘들고 내가 힘들 때 버팀목이 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지 못하면 괜히 좀 반발을 하게 될 거니까요.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는 공부보다도 아이들한테 먼저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능력은 좀 부족합니다. 저는 그런 건 부족한데 제가 맡은 역할은 학습적인 부분, 아이들의 진로, 그 다음에 뭐 컨설팅, 그다음 뭐 교육적인 부분은 제가 좀 담당을 했고요. 우리 집사람도 그런 걸 또 싫어합니다. 그리고 공감은 굉장히 잘해줍니다. 딸들이 학원이든 학교든 갔다 와서 힘든 일이 있어서 불평불만을 하면 저희는 잘 듣고 자꾸 코칭을 하려고 그러고 훈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은 무조건 아이 편을 듭니다. 에이 나쁜 X들 뭐 나쁜 녀석들 뭐 그러면서 왜 그런데니 하면서 일단 공감을 해주면 아이는 그 말을 하면서 다 스스로 치유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기는 이미 힐링이 됐으니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자녀들이 불평 불만을 얘기를 하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못마땅하더라도 좀 훈계를 해주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일단 그거는 뒤로 먼저 공감을 먼저 해주시고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자꾸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보다 앞선 게 내 자녀에 대한 이해고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공감하는 거, 그거 꼭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키운 자식들한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다 지네들 편한 대로 기억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랑을 쏟아도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는 아마 그 대학생 정도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라방에서 그 특목고 갈 때 애가 힘들어할 때 버스 정류장부터 우리 집에까지 오르막길을 애를 업어서 이렇게 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몰라요. 동생은 알아요. 엄마하고 동생이 알면 언제 그랬냐고 그럽니다. 다 지 잘나서 지가 그 스스로 잘 해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옆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하면 아, 자기가 생각을 못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반성을 좀 하겠죠. 네, 이 정도로 그 가벼운 얘기는 정리를 하고요. 335명, 어휴, 많이 들어오셨네요. 자, 이제 그 언어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육 철학, 이게 그 핀란드의 교육 철학이라고 그러죠. 덜 가르칠수록 아이들은 많이 배우게 된다라는 교육 철학인 것 같고요. 빌 게이츠가 한 말인데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거는 우리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었다라는 얘기죠. 핀란드의 교육 방식을 우리가 조금 많이 접목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시험을 없애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접목을 했는데, 핀란드는 좀 나라가 작아서 모든 것들을 좀 혁신적이고 뭐 능동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해볼 수 있지만, 저희는 그보다 뭐 거의 9배, 10배가 인구가 많아서 쉽지는 않죠. 거기에 교육 방식을 보면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발제를 이렇게 던지고, 그러면 아이들은 도서관으로 이동을 해서 혹은 집에 가서 신문이나 스크랩 기사들을 검색을 해서 그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와서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면서 그걸 알아가고, 선생님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코칭해 가서 좋은 결론을 내리고 그걸 랩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유명한 교육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시험을 없애는 것만 저 핀란드 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시험은 없지만 핀란드 같은 경우는 언어 능력, 또 독서 능력 검증 시험 같은 거는 있어서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키워주는 쪽으로는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그런 모델이어서, 근데 우리도 지금 시험을 없앴다가 학력 저하 현상이 굉장히 심해서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 그래서 뭐 시험을 다시 되돌리느니 이제 언어 능력 평가 시험을 봐서 대안을 세우느니 뭐 그런 얘기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이 언어 능력을 키워주는 쪽으로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영어일까요? 수학일까요? 아니면 언어일까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다 희망하는 대학은 상위권 대학 혹은 뭐 최소한 중위권 대학 정도는 다 생각을 하고 계시죠. 사실 중상위권 있는 아이들은 영어나 수학은 거의 다 1등급을 맞죠. 그 중상위권 대학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그런데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 언어 쪽에서 많은 격차가 벌어집니다. 특히 그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 그 다른 기타 과목들은 지식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연습을 하고 습득을 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어는 조금 다르죠. 언어는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묻는 거죠. 지식은 거기에 대해서 딱 낼 수 있는 문제가 한정돼 있지만 그 글을 읽고 이해 능력을 묻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언어를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문제풀이를 많이 해본다고 해서 어느 점수가 금방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골머리를 썩히는 게 우리 언어죠. 그런데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특별하게 언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리고 뭐 뉴스를 많이 보고 좀 비평적인 좀 사고를 많이 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국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언어에서는 좋은 점수를 항상 받게 되죠. 저희 그 홍보 모델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금소담이 한 4,500권 정도를 읽었죠. 영어를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담이 어머님이 그 부산 외고에서 그 아이들이 불가사의하게 생각을 하는 게 언어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항상 1등급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죠. 근데 소담이는 원래 책을 좋아하는 아이고 그리고 거기에 영어 책도 많이 읽은 아이여서 그 언어 능력이 그만큼 일취월장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이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언어 능력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네이버에 쭉 검색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한 3개 정도 나오던데요. 언어를 자유롭게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 능력 모두를 나타내기도 한다. 혹은 말과 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보나 자신의 의사를 말과 글을 이용해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능력이 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언어 능력이 왜 중요하냐? 언어 능력은 곧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교과 과정들이 이제 수학마저도 산수마저도 아이들한테 이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다 바뀌고 있죠. 그게 산수를 못해서가 아니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기 어려운 형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조금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글을 읽고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까지를 우리가 언어 영역으로 규정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지금 통용되고 있는 이런 지식을 아이들한테 습득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은 우리보다 어쩌면 인공지능이 더 빨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빨리 진행되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갖게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현재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언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자녀 교육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까? 책을 통해서 언어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까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그러면 이런 언어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죠. 모든 사람들이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은 독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학원에 가서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듣고 이해하거나 혹은 좋은 인강이나 뭐 시각적인 것들을 보고 이해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방식, 그것이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탁월한 자기께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독서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 그런 게 안 되고 타율적으로 자꾸 들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습관화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교과서를 읽고도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아이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학력 저하가 심하다라고 그러는 게 교과서를 읽고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언어 능력을 키워가는 데는 한글 동화, 영어 동화, 영어 독서 다 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글 동화도 매우 중요하고요. 거기에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가면서 영어 독서를 통해서 영어의 언어 능력도 키워갈 수 있는 영어 독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글 동화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리면 그림책이나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읽어가면서 책에 흥미를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읽고 나서
책 읽은 내용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자꾸 정독을 하게 되고 반복해서 읽게 되고 그 책이 재미가 있으면 이제 또 다른 책으로 다독을 해가게 되는 그런 순환 사이클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든 동화를 읽는데 재미를 붙이게, 책을 읽는데 재미를 붙이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어 독서는 한글 독서를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맞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아이들이 영어 독서를 할 수 있는 파닉스다, 사이트워드다, 그 다음에 짧은 스토리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서서히 준비를 해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어머님들이 영어 독서를 시키겠다고 그러면 한글 독서만 너무 이렇게 레벨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한글 독서하는 것과 영어 독서하는 것에 레벨이 너무 간극이 벌어지면 아이들이 수준 차이가 나서 시시하고 재미없다라고 하면서 영어 독서를 기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 레벨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 점을 유의를 하시고 한글 독서를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이 되면 이제 서서히 파닉스나 그런 것들은 같이 병행을 하시다가 한글 독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수준이 되면 이제 영어 독서와 레벨 갭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해가면서 영어 독서를 같이 시키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을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어떻게 좋아하게 할 수 있냐고 생각하는, 고민하시는 어머님들 되게 많으신데요. 글쎄요, 그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책을 좋아하게 할지는 좀 어머님들의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되면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같이 읽어주고 그 책으로 재미를 붙이게끔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읽히고 싶은 책은 욕심은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애들이 읽는다, 남들이 좋다고 한다, 효과적이다, 이게 우리 애한테 맞는 거는 아니에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선택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책 읽는 게 즐겁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다음에는 독서가 모든 공부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루에 꾸준히 2권씩 읽자, 1권씩 읽자 목표를 정했으면 그거를 반드시 먼저 해가서 그게 습관으로 굳어지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책 읽는 재미를 느꼈다고 하면은 아이하고 정해서 일정 그 권수만큼은 제일 먼저 그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최우선 순위에 두시고 그 다음 거를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칭찬 및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칭찬도 인정도 필요하지만 성과 보상도 매우 중요하죠. 성과 보상이 매우 중요해서 이 부분은 성과 보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는 제가 뒷장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아이가 이제 스스로 책을 많이 읽어서 꾸준히 최우선 순위에 뒀으면 아이들한테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저희 거 프로그램, 꼭 저희 거만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나오는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고 컨텐츠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컨텐츠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컨텐츠를 선택을 했으면 그거를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와 자꾸 부딪히게 된다면 저희처럼 조금 이해도를 깐깐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아이가 힘들고 어머님들도 지치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충돌이 나지 않으려면 제가 이런 취지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좀 깐깐합니다. 지금 이북은 좀 쉽게 가는 면이 있죠. 이북은 2레벨이어도 뭐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풀고 갑니다만 저희 페이퍼북 같은 경우는 같은 레벨이면 15문제에서 20문제를 풀고 가죠. 거의 한 페이지에서 한 문제씩은 거의 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북은 음원도 다 제공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아주 친화적인 환경이죠. 멀티미디어에 익숙한 아이들이어서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가볍게 가고 싶어 하니까 가볍게 이렇게 그 책 읽는 재미를 붙이도록 해놨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영어 동화책들은 아이들이 제대로 읽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게 해놓고,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기가 책을 읽을 때는 잘 몰랐다가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찬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이들이 버거워할 수 있지만 책을 어머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런 프로그램이 약간의 가정교사 역할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어머님들이 좀 부담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얘가 이 책을 읽었는데 저희 거 같은 경우는 뭐 한 70% 정도 이해했다, 80% 정도 이해했다, 얘가 그 정도 이해했구나, 그냥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을 하면 언제까지 내가 계속 아이를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지 막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조금 벗어나시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용하기 편한 프로그램을 하나를 정하셔서 그거를 꾸준히 습관이 붙을 때까지 꾸준히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과 보상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영어 독서왕 선발 대회를 한 게 7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14회째 영어 독서왕 선발 대회를 추진을 했는데요. 저도 이번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베트남 가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영어가 플루언트하지 못해서 안 되겠다, 저도 조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좀 열심히 도전해서 대상은 못 탔고요,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우리 직원이 포장해서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저희 상품 받아보신 분들 이 포장에 참 감동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상품 하나하나 받을 때 뜯는 기쁨, 그 다음에 정성을 들여서 상품을 줬다라는 느낌을 받게끔 하려고 저희 직원들이 다 이렇게 손수 다 포장을 합니다. 이번 포장한 개수가 지금 수상한 학생이 총 774명입니다. 774건을 우리 직원들이 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해피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던데, 우리 그 원이라는 학생, 정다원 학생이던데요, 대상을 탔더군요. 13살짜리인데 91일 동안 프로젝트에서 91일 출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720권을 읽었더라고요. 6,500포인트를 얻었어요. 이 대회 기간 동안에 91일 동안에 정말 너무 훌륭해서 제가 막 아낌없이 박수를 좀 쳐주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독서왕 선발대회를 이렇게 하느냐, 이게 지금 774명이지만 매년 1년에 2번씩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상품비가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성과 보상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없으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 동기부여를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되지만, 어머님들이 해주시는 거는 개인적인 거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런 대회를 한 번씩 해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자신감을 얻게 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아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아이들은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영어 독서왕 선발 대회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치맘 프로젝트를 하는 리드 얼라우드라든지 메도프라든지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슈퍼스타 선발 대회, 이런 이벤트를 저희가 많이 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아이들한테 성과 보상을 하기 위한 거죠. 많이 읽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런 보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앞에서 끌어줘야 아이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들이 서로 품앗이로 하셔야 될 거는, 저희가 리더 얼라우드를 하면은 거기에 다른 아이들이 올리면 내 애 것만 올리지 마시고 다른 아이들이 올린 것에 대해서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거나 힘들게 했던 아이들한테 어머님들은 그 댓글, 자기가 올린 것에 붙은 댓글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에 힘내고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은 회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뭐 해결 방안이 없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치맘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열어주시면, 이런 이벤트를 열으면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아이가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해서 성과를 받았다. 성과를 봤다. 그러면 스스로 엄청 보람을 느끼게 되고,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된 아이들은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생긴 거고, 아, 나도 할 수 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런 이벤트는 어머님들의 조금 수고로움이 들어갑니다. 수고로움이 들어가지만 그 정도의 노력은 우리 아이들한테 좀 들여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언어 능력이 그만큼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 2만 포인트 정도 목표를 제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애들이 조금은 고학년이면 2만 포인트 정도를 좀 제시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집사람 얘기를 좀 하면, 저희 집사람도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영어를 하고 싶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안 하다가 저도 시상을 걸었습니다. 시상을 걸어서 당시 2만 포인트를 채우면 내가 이거를 해줄게 라고 시상을 걸었더니 요즘 불붙었습니다. 불붙었는데요. 저희 그 어머님들 참여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번 그 결과 그 발표한 거를 보시면 13등에 가서 보시면 심정희라는 회원님이 계십니다. 그분 어머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소담 학생의 어머님인데요. 소담이가 4,400 몇 권? 뭐 이 정도 읽었는데요. 소담이 어머님이 2018년 하반기 독서왕 선발대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대상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독하죠? 대단하십니다. 1년 반 동안 읽은 권수가 몇 권이냐면요. 3,417권입니다. 3,417권. 영어를 놓은 지 오래돼서 낮은 레벨부터 시작한다고 1B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어느 레벨까지 갔냐면 4B까지 갔습니다. 4B면은 제가 수능의 리딩 지문 수준이 뭐 평균 4B 정도 된다고 하죠. 물론 이 이상 나오겠죠. 지금 해리포터도 다 읽을 수 있는 수준 된다고 그랬죠. 이 어머님이 지금 3,400권을 1년 반 만에 읽어낸 저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이한테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어머님들도 영어에 대한 내가 좀 영어가 자신이 없었다. 내가 이참에 아이와 함께 그 영어를 한번 좀 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같이 해보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가 산 거를 가지고 어머니는 책만 쭉 읽어보실 수도 있고요. 같이 포인트를 따면서 레이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책만 읽고 싶으면은 아이가 읽어보는 책을 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포인트 정도를 목표로 하면 한 하루에 2권씩 한 3년이나 4년 정도를 읽는다고 그러면 2만 포인트가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학원을 안 다니고서도 고등학생 수준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아까 대상을 받았다는 정다원 학생을 한번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1A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고등학생 수준인 3C까지 이미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총 누적으로 1570권을 읽었는데 벌써 스스로 고등학생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되면 혼자서는 지치고 금방 포기할 수 있어요. 함께 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데 저런 선발대회나 이벤트를 하는 거를 보니까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같이. 그래서 혼자 가면 오래 못 가고 지치지만 함께 가면 오래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인도 속담이 있듯이 그거를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부간 상의해서 어머님이 같이 하실 거면 아빠한테, 남편분한테 나도 상 줘, 나도 선물 줘 라고 하셔서 애하고 나하고 같이 올 1년 동안 한번 해보겠다, 2년 동안 해보겠다 라고 목표를 정하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5분 지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당부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가 책을 읽는 동안 옆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죄송합니다, 딴짓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딴짓하며 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카페를 이렇게 책 읽으러 가끔 갑니다. 가서 보면 아이한테는, 아이 데리고 와서 책을 읽으시는 어머님들 계세요. 그런데 본인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렇게 카톡을 하시면서 딴짓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애는 엄마가 뭘 하는지 자꾸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집중력이 강한 아이는 뭐 책을 보겠지만, 적어도 아이와 같이 책을 읽게끔 하고 싶으시다면 어머님들이 이런 거는 좀 삼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부모도 옆에서 함께 책을 읽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집이라면 공용 테이블 갖춰놓는 거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급히 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그랬는데요. 저희 집에 있는 공용 테이블입니다. 큰애가 오건 둘째와 같이 뭐 책을 읽건 이렇게 거실 창이 보이는 데다가 아예 그냥 공용 테이블을 놓고, 저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넓은 의자도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그냥 같이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긴 건데요. 지금 뭐 TV는 안 켠 지가 몇 달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저기에 저랑 집사람 있을 때는 둘이 보통 앉아서 저기서 책을 보고 그러는데요. 저렇게 아이와 같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서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혼자 뭘 하는지 모르는 것보다는 아이가 나와서 항상 같이 얘기하고 함께 책을 읽고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영어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항상 책 읽는 거를 아이와 같이 옆에서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게임처럼 아이들한테는 독인데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은 가급적 늦게 쥐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시대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둘 다 중학교 3학년 때 아이들한테 휴대폰을 줬습니다. 빌 게이츠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그랬다고 그러죠. 아이들한테 14세 미만 아이들한테는 휴대폰을 안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휴대폰을 가끔 뭐 저희 거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뭐 필요에 따라서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게는 허용을 해주지만, 애들 전용으로 아직은 스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그 14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휴대폰을 주지 않고 부모가 휴대폰을 줘서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데요. 만약에 지금 줘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데이터는 최소화한 요금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어른들도 통제 못하는데 아이들은 게임만큼 스마트폰에 빠지면 그 자극적인 것들이 많은데 독서를 하고 싶겠습니까? 독서는 거의 물 건너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주셨다면 데이터는 좀 최소화해서 아이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화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아이들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시는 거, 저희 거 하시려면 책 빌리는 거 일이신데요. 그냥 아예 책을 많이 읽은 어머님들은 애하고 같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뭐 빌렸던 책들 다 반납하고 오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도서관이든 서점에 가시는 그 추억을 이것도 좀 많이 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이로부터 책 고르는 재미를 빼앗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어머님들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는 학습용 이제 좀 도서를, 지식을 좀 얻을 수 있는 책을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넌픽션을 좀 많이 읽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그래서 그런 도서에 어머님들이 불안해서 목매지 마시고,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키워지는 거는요,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그런 스토리북을 통해서 아이의 언어 능력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작가의 의도, 그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거기에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능력을 키워주는 데는 오히려 스토리북이 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가 재밌어서 책 읽는 재미를 붙였는데 어머님 욕심으로 거기에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어머님들
흥미를 빼앗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반복해서 읽는 것에 대해서 어머님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이들은 똑같은 일이 지루해지면은 가장 먼저 실증을 내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반복을 해서 읽는다는 거는 읽을 때마다 아직은 다른 의미로 나한테 다가오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이지, 얻는 게 없으면은 반복해서 읽지 않으니까 그만 읽으라라는 것도 그냥 좀 놔두시고, 스스로 내려놓을 때까지는 놔두시고, 그 책을 반복해서 읽고 나면 그 다음 다른 책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뭐 영어가 늦었다고 혹은 독서가 늦었다고 서두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도 학회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들하고 학회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림책 읽기 학회입니다. 그림책이 어린아이들만 읽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같이 그림책을 어른들끼리, 교수님들 뭐 선생님들 같이 읽다가 이렇게 의견을 교환해 보면 이제는 어렸을 때는 들어오지 않던 그런 그림들까지도 다 눈에 들어오고 컬러까지도 다 눈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책을 전체적으로 다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독서가 늦었다고 뭐 포기하시고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쉬운 그림책부터, 그리고 아이들이 흥미를 붙이기 좋은 그림책부터 차근차근 읽기 시작을 하면 이미 아이의 좀 늦었다면 인지적인 능력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책들을 이제 책을 즐기면서 책 읽는 요령을 터득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만큼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고, 어머님들께서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여유를 갖고 가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랩업을 좀 하면요. 자녀한테 공부에 대한 부담을 주기 전에 소중한 내 자녀 많이 사랑하시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추억들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키워놓고 나니까 후회되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놀러 다니는 여유가 없었고, 직장도 이렇게 뭐 주 52시간이니 뭐 이러면서 가족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게 좀 많이 적었었어요. 저도 대기업에서 12년을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매일같이 야근을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이들 아빠가 많이 필요한 때, 아빠가 그 추억을 같이 공유하지 못한 게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제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그거를 이제 좀 보상을 해주고자 조금 더 노력한 면이 있는데요. 하실 수 있을 때 아이들을 충분히 케어하시고 아이들과 쌓을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부도 부모와 함께 같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녀와 진솔한 대화 많이 나누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아이들이 힘들 때 같이 티타임 하는 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공감해 준다고 그럴 때 차 한잔 마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니? 누가 너를 힘들게 했니? 라고 하면서 아이의 대화를 끌어내는데 아주 차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런 자녀들과 진솔한 대화 많이 나누시고, 그리고 영어로 한정돼서 보면 나보다 영어를 아이가 잘하는 게 자랑스러운 거지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인정을 해주시고 네가 이제 아빠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구나, 엄마보다 더 영어를 잘하는구나 하고 아이를 치켜 세워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자랑스러워하고 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한테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진솔한 대화를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유가 되시면 가끔 자극을 좀 줘서 해외에 나갔는데 애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써볼 기회를 준다든지,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들을 자극을 받고 온다든지, 혹은 말하기 대회를 나간다든지 글쓰기 대회를 나간다든지, 혹은 저희 슈퍼스타 선발 대회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아이디어가 더 좋은 애들이 많구나, 조금 더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겠다, 나보다 발음 좋은 아이들이 많네, 내가 섀도우 스피킹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따라 읽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마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쇼컷은 없다.
네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네가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없다. 그거는 어차피 no pain no gain이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고통이 없이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 조금 힘들더라도 네가 영어를 잘해서 자랑스러운 모습, 떳떳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더 넓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네가 상상을 한다면 미래에 그런 네가 있기 위해서는 이만한 고통을 네가 감수를 하고 정말 쑥과 마늘을 먹어서 뭐 사람이 되듯이 그런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어야 네가 비로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인지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말이 잘못 쓰여졌군요. 부부간에 많은 대화를 좀 하셔서 역할 분담을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분이 다 뭐 학습적인 거, 아이의 뭐 그 피로도나 그 힘듦을 또 풀어주는 거, 이것까지 같이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학습적인 부분을 좀 채워주면 한 분은 좀 뒤로 돌아서 아이를 따뜻하게 보듬고 토닥토닥 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정보가 많으신 분이 학습적인 거를 조금 좀 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그분은 조금 엄하시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용돈을 좀 챙겨줄 수 있는 분이 뒤에서 아이를 어루만져주는 그런 역할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뭐 요 정도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고요. 지금 뭐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질문에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홍대 빵집. 아주 허름한 집입니다. 가면 빵만 만들어서 팔지 트레이만 있지 테이블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에 가면 1인당 2개씩 밖에 안 팝니다. 근데 오전에 가면 저는 보통 가면 이제 10개를 사옵니다. 그래서 냉동실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놓는데요. 김진환 베이커리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내비 치셔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홍대 빵집 가셔서 김진환 베이커리 가셔서 빵 사다 놓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냥 저는 통으로 가져오는데요. 원하는 약간은 좀 두께감이 있어야 구워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먹으니까 그거 한번 맛보시면, 근데 그 빵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올리브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왜 가면 이태리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식전빵 이렇게 주는 올리브하고 발사믹 넣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맛이 좀 너무 없어요. 특히 발사믹이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올리브유하고 발사믹은 조금 좋은 거를 좀 사셔가지고 그거를 찍어 먹으면 그런 데서 주는 식전빵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맛입니다. 네. 네, 성과 보상을 내적 동기로 키워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자녀가 어느 정도 연령대에 따라서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보통 공부와 성과 보상을 연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혹은 과외 선생님이 끌어주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건 엄마표 영어잖아요. 엄마표 영어인데 엄마표 영어를 혼자서 그렇게 해나가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린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한 권 한 권 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을 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달성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이게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처음에 정착을 하는데 저희 걸로 말씀을 드리면 한 300포인트 때 고비가 한번 오고요. 1000포인트 때 또 고비가 옵니다. 그래서 100포인트, 300포인트, 1000포인트 요때가 좀 고비가 오니까 그런 때 딱 길목을 지켰다가 그런 때 한 번씩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좀 해주시는 성과 보상을 좀 해주시면 아주 좋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매독프 매일매일 독서 프로젝트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치킨 상품권을 쏘는 것들도 이제 그런 거죠. 뭐 한 40일, 5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치킨을 좀 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애한테는 내적 동기유발도 많이 되는 거죠. 자기가 잘해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치킨을 쐈어. 이런 것들이
으쓱하게 만들고 또 다음에 나오면 또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마음을 갖게 하니까 교육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에 너무 좀 매몰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애 성향상 저런 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언어학자들마다 책을 읽게만 하고 문제풀이는 하지 말아라. 그거 안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국어 같은 경우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글 동화를 읽고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뭐 얘기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영어는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가 외국어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이해한 것과 실제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잘 이해하고 어떤 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지는 이 문제를 풀면서 혹은 요약을 해보는 과정에서 그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금 응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후 활동은 꼭 중요하냐?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그건 아이 성향마다 다릅니다. 아이가 책만 읽어서 다독을 하는 거를 너무 즐긴다. 그리고 독후 활동하는 걸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한다. 그런데 애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책만 읽히십시오. 책만 읽히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얘가 정말 이해하고 있는 건지를 어쩌다 한 번씩 체크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그럴 때는 좀 생각을 달리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지 모드라고 그래서 그냥 타이핑 없이 퀴즈하고 서머리만 해서 아이가 전체적인 이해도만 점검하고 갈 수 있는 이지 모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이런 어머님들 독후 활동이 너무 과하다라고 느끼는 어머님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든 아니면 우리는 책만 그냥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책만 그냥 쭉 읽어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책을 읽고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는 어머님께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죠. 한글책도 리딩게이트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들려고 했었죠. 만들자고 한 원장님들도 많았고요. 만들려고 했는데요.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조금 있기는 한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력이 안 됩니다. 여력이 안 되는 게 영어 컨텐츠만 만들어내기도 지금 저희 헉헉대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책을 2,000권 넘었는데요. 저희가 한 달에 15권? 뭐 보통 15권 이상씩 이렇게 해내가고 있는데 이것도 헉헉거립니다. 제가 지금 조만간 한글 프로그램, 베트남에 가니까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열풍이 불어서 한글을 배우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까를 저는 지금 구상이 끝났는데 지금 감히 시도를 못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이미 막 여기까지 지금 턱 밑까지 다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부담을 또 더 져가면서 새로운 걸 하기는 지금은 조금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왕초보도 리딩게이트 시작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리딩게이트 시작 시기는 연령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 한글도 제대로 못 띄었다 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글을 먼저 띄고 한글로 된 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영어 알파벳 파닉스 배워가는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가 이미 뭐 1학년, 2학년 됐다. 그래서 한글은 다 읽고 한글 동화책은 다 읽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영어책 읽을 준비를 해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글 독서와 영어 독서의 갭이 크지 않아야 영어 독서도 같이 균형 있게 해갈 수 있으니까 그 영어 독서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나이가 한글을 깨쳐서 병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그렇게 가시는 게 좋고요. 간혹 뭐 5살, 6살 되는 그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냐고 그런데 그거는 어머님들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알파벳부터 지금 뭐 저희 노래, 그 다음 알파벳, 파닉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책하고는 좀 관련이 없죠. 책을 읽기 위한 준비 단계죠. 이런 것들은 파닉스 하는데도 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알파벳하고 파닉스 하는데도 1년이 걸리니까 그 1년 동안은 알파벳하고 파닉스를 게임인지 학습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게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 걸로 그냥 노출시키시면 저희 걸로 파닉스 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이렇게 노출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배워가면서 한글 책 읽기를 하면서 알파벳 파닉스
그 다음에 책을 읽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필수 어휘, 우리가 사이트 워드라고 그러죠. 그런 사이트 워드를 아이들이 배워가는 그런 정도는 저희 프로그램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1년 정도 기간 잡으시고 꾸준히 해나가신다면 뭐 연령에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죠. 책 읽기 독립되고 리딩 게이트 시작해야 될까요?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 일맥상통하죠. 한글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된 이후에 영어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이가 만화책만 고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화책은 학습 만화, 특히 만화책은 사실은 언어 능력 향상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아이들이 보기 편하고 가벼우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사고를 안 하고 이 뇌 활동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만화는 자극적이어서 뇌 활동이 그렇게 왕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습 만화는 학습용 만화라고 나온 것들은 가급적 좀 지양을 하라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만화책을 20권, 60권, 한 70권 정도 했죠. 2000권 중에 70권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잠깐의 쉼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잠깐 쉼표로 이런 것도 있다. 아이들이 가다가 지루하면 이런 것들도 가끔 쉬어서 갈 수 있는 정도로 양념 정도로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만화에서는 조금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구어체 언어를 조금 좀 많이 애들한테 익숙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좀 선택을 좀 하고 있거든요. 만화는 저희가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물으시는 분이 한글 독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애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책 대신에 만화책을 많이 읽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이들이 많은 책을 읽었는데 쉼표로 그렇게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허용을 해주시되, 그게 주가 되고 어쩌다 책 한 권, 이거는 뭔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간 배분을 조금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배분을 잘 해서 올해 이번 방송은 좀 잘 된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왜 어머니도 좋은 선물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렸냐면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4년 동안 애가 학원을 안 가고 책을 읽었어요. 하루에 2권씩 꾸준히 읽으니까 1년에 730권을 읽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4년 동안 읽으면 3000권을 읽어요. 3000권을 읽으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무리 없이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거를 학원비를 한 30만 원을 계산을 해보자고요. 30만 원을 계산을 해서 48개월이면 약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어머님께서 엄마표 영어를 통해서 아이를 그만큼 이끌어줄 수 있으면 남편분한테 애 학원비의 절반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보상을 해라 라고 말씀하실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희 거를 이용해서 엄마표 영어로 성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 수기를 읽어보시면.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됩니다.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통장을 어머님이 갖고 계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아버님한테 비자금으로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저희 프로그램 잘 이용하시고 또 이미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하셨다면 그 프로그램을 잘 이용을 하셔서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어는 꾸준하게 하면 한 만큼 실패란 없습니다. 실패란 없으니까 누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느냐가 영어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책을 읽는 습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이만큼 키워주는 그날까지 많은 책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라방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